진짜 신기한 게 월 매출 1억 찍는 사장님도 돈이 없다고 하고 월 매출 2천 찍는 사장님도 돈이 없다고 해요. 요즘 사장님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몸은 몸대로 갈리는데 정작 돈은 안 남아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데 통장 잔고 보면 불안하고 매출은 올라가는데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점주로 처음 장사를 시작해서 16년 동안 11번의 창업을 했고 100개 넘는 매장을 가맹하고 운영했어요. 그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써서 깨달은 경험과 여러 유명하신 대표님들께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사로 돈을 모으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래가는 장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장사로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감으로 장사하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숫자를 안 봐요. 오늘 바빴네, 손님 많았네, 많이 팔았네, 이걸로 판단해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원가 몇 %인지,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순수익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예요. 결국에 매출은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출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출을 갖다가 집어넣고 빼느냐의 문제인 건데,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좀 너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카드 수수료까지도 집어넣어야 되고, 다이소에서 쓰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지출로 넣었을 때의 실질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대충 매출 나오면 대충 이 정도 쓰고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남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가면은 오래 장사를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을 갖다가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진짜 베스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25%예요. 근데 25%인데 이게 매출이 떨어지면 그거보다 인건비가 오를 수 있는 거고, 매출이 오르면 25%의 베스트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달 체크를 해가지고 과연 사람을 몇 명을 써야 되는지, 사람을 풀로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알바생으로 좀 쪼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대에 일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지출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잡지 않고서 하면 수익률은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죠. 고정비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월세 어떻게 바꿔요? 그냥 월마다 내야 되는 돈인데, 결국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뭐 짜잘한 것도 워낙 많지만 그래도 제일 큰 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인건비와 코스트예요. 로스율이 얼마나 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죠. 특히 카드가 진짜 무서운 건데요. 신용카드는 돈 쓰는 감각 자체를 무너뜨려요. 체크카드는 돈 빠져나가는 느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데, 신용카드는 그냥 문자 하나 오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비가 커지고 나중에 카드값 보고 놀라는 거예요. 돈 모으는 사장님들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체크카드 쓰고 재테크도 소비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진짜 특별한 게 없는데 이거 안 해서 요즘 장사에도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돈이 들어오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무너져요. 직장인은 월급날이 정해져 있지만 자영업자는 달라요. 카드 매출이 들어오고 현금이 들어오고 배달 정산 들어오고 매일 돈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사람이 착각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오늘 매출 100만 원 찍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 100만 원은 재료비 빠져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세금 나가야 되고, 카드 수수료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 돈은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100만 원이 다 내 돈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술 마시고 쇼핑하고 하면서 소비가 커지는 거예요. 특히 초보 사장님들이 이걸 진짜 많이 겪었어요. 기억하세요? 매출은 절대 사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요. 장사가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면 더 큰 가게 하고 싶고, 2호점 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어져요. 그리고 돈을 펑펑 써요. 문제는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매출만 늘어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장사는요, 꾸준하게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예요. 1년 정도 반짝 잘 된 거 가지고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하면 안 돼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경쟁자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소비 수준을 못 줄여요.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가상각, 이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저는 장사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6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장사 처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장사를 하면서 500만 원씩을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괜찮다. 근데 500만 원은 그냥 생활비로 해가지고 계속 주는 돈이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6천만 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회수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투자금을 어떻게 원금 회수하느냐부터 계획을 짜셔야 돼요. 장사할 때부터. 6천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500만 원씩 벌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서 이거를 하면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생활비를 250 빼고 250을 원금 회수로 해서 2년을 잡고선 다 회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500만 원 다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금에 있어서의 원금 회수는 꼭 고민을 하시고 자금 계획을 짜셔라. 이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가게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안 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언젠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원금 회수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하실 힘이 없어요. 이 원금 회수를 해놓으면 이 6천만 원으로 다시 또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투자비를 원금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을 꼭 두셔라. 아니면 통장을 하나 꼭 따로 만드셔서 내가 6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 내 수익에서 꼭 계속 빼서 놓아서 이 6천만 원 회수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놓으셔라. 그래야지 가게가 잘 안 되거나 그랬을 때 이걸로 다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시고요. 다행히 회수를 했는데도 내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이 돈으로 또 다른 가게를 하실 수 있는, 점프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꼭 원금 회수 하셔라. 가게는 원금 회수를 빨리 안 하면 단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허공으로 뜨는 돈이 되거든요. 6천만 원이. 정리하면 결국 장사로 부자 되는 사람은 오래가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오래가는 구조라고 하면 다양하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운영 전략이에요. 쉽게 말해서 일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인가,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가, 매일 먹어도 부담이 없는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답이 되는 가장 적합한 메뉴는 한식인데요. 특히 한식은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강해요. 왜냐면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은 비싼 외식보다는 익숙하고 실패 없는 한 끼를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수익 구조를 잘 만들어야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익을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코스트, 인건비, 수익률 등을 정확히 알고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도 여전히 많이 남기면서 장사하고 계세요. 장사는 한번 잘 만든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서 메뉴, 가격, 동선, 마케팅을 계속 만져야 해요.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그대로 가자, 이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됩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유지관리하면서 장사하시는 사장님은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반짝 유행이 아니라 꾸준하게 오래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하세요. 정리하면 장사에서 돈 못 모으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돈 감각이 무너지고 소비가 커지고 숫자를 제대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출보다 중요한 건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남느냐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 본질이 가장 중요해요. 매출에 속지 말고 착실하게 쌓아가세요. 빠르고 쉽게 돈 버는 건 없습니다. 아직 장사 시작 전이라면 꾸준한 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래가는 장사 아이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장사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 알려주는 남자 이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